경기 북부 탑뉴스 오사입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선거구 정의당 박원석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고양시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또 홍콩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좀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가까운 네. 지도면 토당리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린 시절은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고, 대학 졸업한 직후에 94년도에 참여연대를 창립할 때 그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해서 약 20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2008년이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당시 그 경험을 제가 되돌아볼 때 한국 사회가 개혁으로 크게 나아가려면 시민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그 결심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진보정당에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방면에서 활동을 또 해오셨는데요. 그 후보께서 지난해 12월 26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네. 또 뭐 출마 기자회견, 뭐 또 정책 협약식, 라디오 방송 출연 등 또 바쁜 행보를 이어오고 계신데, 이번 선거에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실까요? 우선 그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서 한국 정치의 방향이나 물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를 불신하거나 또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추구하면서 싸움만 하지 실제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또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민생 개혁을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고, 또 이 민생 개혁이 정의당이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힘없고 또 가난하고 이른바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많은 후보들이 당선이 돼야 됩니다. 이 제 지역구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구에 심상정 대표님이 이번에 이제 지역구 3선을 도전을 하시는데, 심상정 대표님만 당선돼서는 저희가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서 제가 반드시 다 당선됨으로써 정의당 교섭단체 실현하고 정말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정치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런 각오이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후보께서 지난 20대 총선 이후 4년간 중앙당과 지역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해오시면서 재도전의 기틀을 마련해 오셨는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현역 의원이면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당 위원장 남은 임기를 총선에서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채웠고요. 그리고 재작년 10월부터 맡아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그 사이에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제 뭐 정치평론 활동을 겸하면서 작년 7월달에 심상정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당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데, 총선 정책 만드느라고 그동안에 뭐 여러 세미나도 하고 또 정책 개발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씩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직도 맡고 있고 또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았고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원외에 있었지만 이 정치 감각을 놓치지 않고 또 현안이나 이슈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후보께서는 그 출마 선언이나 또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정의당의 교섭단체 역할과 또 협치를 주장해 오셨는데요. 당선되신다면 어떤 제도의 개선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번 총선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 중에 하나가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총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과 무능으로 점철됐던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는데, 정권은 바꿨지만 국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총선이다. 국민이 정권을 민주당에게 맡기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만으로는 촛불혁명 완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세웠던 그런 개혁의 취지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후퇴하고 있고, 또 여당으로서 포용력 있는 국정운영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대결하는 총선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축소돼야 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개혁 경쟁을 하는 그런 총선이라고 저희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서 정말 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고 개혁을 완성시키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완성하려면 민주당 정권 혹은 민주당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어떤 정당도 국회 과반 이상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협치 조건이 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이 교섭단체 달성을 통해서 개혁 정치에 혹은 개혁 국정 운영의 주요 파트너로서, 협치의 파트너가 돼서 반드시 국민들이 부여한 이 촛불의 소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국민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 개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보께서 MBN 뉴스와이드 패널로 1년여간 활동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표심을 겨냥한 뭐 공약이 아니냐 좀 비판받았던 1호 공약 청년 기초 자산 제도를 발표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당이 표심을 향해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위기는 불평등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럴 만큼 청년을 좌절시키는 이런 불평등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마저 저는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그 불평등을 해체하고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어떤 동등한 출발선, 이걸 보장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 누구나 3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청년들에게 보장함으로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자는 게 기초자산제의 취지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산이 한 연간 15조 원 들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9조 원대로 주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했어요. 15조 원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은 상속증여세가 지금 한 8조 원 거치는데, 상속증여세의 성실 신고율을 더 올리고 이 세금 탈루를 막는다면 한 10조 원 이상은 거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자산과세를 좀 더 강화해서 그 자산을 재분배하는 의미로서 이 제도의 재원으로 쓴다면 재원 마련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한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그 도박에 가까운 모험적인 정책 아니냐, 그거 주면 다 술 먹고 게임하고 유흥비로 쓰지 않겠나. 근데 나중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믿으시고, 지금 청년들에게 20살이 됐을 때 3천만 원이 주어진다면 저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국가가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여력이 있고, 그럼으로써 심각한 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정책에 관해서 앞으로
여러 토론을 통해서 소개해 나가고 구체화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무쪼록 많은 청년들에게 좀 희망의 공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지 않습니까? 네.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신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뭐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가 네. 됐죠. 근데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산에 지금 이제 막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킨텍스 제3전시장이 들어서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이 3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산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산업, 일자리, 도시자족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덕양구는 그에 대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일산을 중심으로 고양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덕양구에도 도시 자족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그 정책 비전이자 공약으로 내건 게 요 근처에 보면 대곡역이라고 있습니다. 3호선 화정역과 그 백석역 사이에 그 대곡역 인근이 지금 그린벨트 이 부지로 묶여 있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에요. 그 대곡역 인근 개발을 아파트 짓고 뭐 투기를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산업과 일자리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도시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곡 IT밸리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발전의 방향에도 부응하는 것이고 서울에 가면 구로나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이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같은 모델을 대곡역 인근 지역에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덕양을 지역이 서울에 가장 가깝게 면한 이 고양시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철도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데 경의중앙선에 역 3개, 그 다음에 3호선역은 불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철도 사각지대, 지하철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다행히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이 입안이 되면서 고양선 연장 신설 계획이 도입이 됐는데 특히 행신 1, 2, 3동 지역의 주민들은 행신 중앙역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시고 또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그 행신 중앙역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향동역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 계속 예타를 통과 못 해가지고 연장이 되고 있는데 등등을 포함한 덕양을의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최대의 현안이자 또 이번 선거에 제가 내걸고 있는 핵심 정책이자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양시 시민 여러분, 또 덕양을 주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원석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당이 생각도 올바르고 정책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도 깨끗하고 좋은데 당이 힘이 없어서 찍어줄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당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고양갑에 우리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보셨듯이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고양시에서 저희 정의당이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원석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실물경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좋은 의정활동 또 탁월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감히 여러분께 자부드리고 준비되어 있는 국회의원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을에서 정의당 박원석을 선택해 주심으로써 우리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 덕양 지역이 정말 일산 못지않은 곳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의 얼굴을 닮은 그런 정치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정의당
원석 예비고를 만나봤습니다.